됐죠? 자, 그런데 적종은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제가 적종의 8할은 뭐다? 조건 파악이다. 이런 독특한 경우의 수, 조건들이 까딱 잘못 인식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문제가 다 틀려버리는 결과를 불러와요. 일단 적종의 특징. 일단 먼저 중요 내용을 지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강의 첫 부분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과실은 다 이렇게 되는데 적종의 특징 첫 번째.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재해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7종이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죠.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과수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하지만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이미 7개의 특정한 거, 특정 조건을 채워야지만 인정해준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 감수 과실수별로, 즉 착과 낙과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별로 재해가 특정돼 있어요. 착과 감수 과실수 우리 한번 해볼게요. 착과 감수 과실수 특정 7종 중에서 우박, 일소, 가을 동상에만 인정해줘요. 다른 재해일 때는 착과 감수 과실수 계산하지 않아요. 오케이? 낙과 감수 과실수, 태화, 지집. 특정 7종은 이미 다 암기 끝난 단계입니다. 태화, 지집, 그리고 우박, 일소일 경우에 낙과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줘요. 나무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 태화, 지집. 적중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과실 손해보장 기간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케이? 자, 가을 동상에 낙과 감수 과실수에 없죠. 1, 2, 3이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에 만약에 가을 동상에 하고 낙과수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무시. 가을 동상에일 때는 낙과 감수 과실수, 지금 감수 과실수 인정해주지 않아요. 낙과 피해, 이거 역으로 돌아가면 낙과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낙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의 경우에 지진이 났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 사고, 지진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착과 수, 착과 피해 구성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무시. 안 해줘요. 자, 일단 요거 머릿속에 잡으시고 적종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요거 이제 지울게요. 네. 적종의 두 번째 특징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감수 과실수를 계산해줘요. 특이한 방법으로 감수 과실수를 계산해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요. 가을 동상해로 인해서 낙과 피해는 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발생할 수 있죠. 있는데 보험은 상품이잖아요. 어쩌다 한번 특이한 거 아니고 가능성이 높은 걸 보장하는 거예요. 우박 일소 가을 동상해로 나무가 죽거나 수확불능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 근데 태풍, 강풍을 포함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뭐 화재는 그렇다 쳐도 이런 거로 착과 피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태풍이 불면 과실이 막 자기들끼리 부딪히잖아요. 집중호우, 빗방울이 굵게 막 세게 떨어지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있어요. 물론 태화, 지집은요. 이 4개의 재해는 보험회사 입장에선 주로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로 보는 거예요.
그치만 착과 피해를 이런 것들처럼 무시하기는 어렵다. 태화지집일 때. 가을 동상해일 때 낙과 피해를 무시하듯이 태화지집일 때 착과 피해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과 배하고 단감 떫은감일 때 방법이 달라요. 자, 두 번째 특징, 특이한 방법으로 무엇을 보장해준다? 이 친구들의 착과 피해를 보상해준다. 그건 이제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나무의 피해가 나무 피해. 태화지집일 때 나무 피해 조사에서 아까 이 순서 나무 피해 조사에서 한 주당 몇 개씩 있지?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곱하기 그냥 1.0. 나무 피해 과실수에서 곱하기 1.0. 결과값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죠. 근데 이 나무 피해가 자, 여러분 여기서 좀 골치 아파하시는데 지금 이건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적과 종료 이전에는요. 일단 고사 수학불능. 그래 적종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 또는 수학이 불가능한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지금 깔고 가는 거고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첫 번째 고사 수학불능, 두 번째 고사 수학불능의 일부 피해 주스라는 걸 또 인정해줘요. 계약자한테 좋은 거죠. 인정을 해주니까 피해를. 세 번째, 고사 수학불능 조사도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나무가 유실됐나? 매몰됐나? 도복됐나? 쓰러지는 거? 절단됐나? 소실됐나? 소실은 화재예요. 침수됐나? 그런 나무 상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과 종료 전에. 그중에 우리는 첫 번째만 한 거예요. 고사 수학불능만. 근데 지금 이건 신경 쓸 거 없고요. 네 번째로 우리 지금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 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에서 고사와 수학불능을 조사하지만 플러스 일부 침수 주스라는 것도 피해를 인정해줘요. 아까는 일부 피해 주스였어요. 이건 지금 무시. 요거는 지금 아셔야 돼요. 나무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고사가 10주, 수학불능 된 게 5주 보상하는 손해로겠죠. 그러면 한 주당 몇 개씩 있지? 이게 나무 피해 과실수잖아요. 그리고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수는 무조건 100% 피해, 나무 피해 감수 과실수. 그쵸? 근데 이렇게 고사와 수학불능 외에 일부 침수 주수가 6주. 그럼 일부 침수 주수는 몇 개씩 피해를 인정해 줘야 되지? 무조건 100% 인정이라고 했지? 자, 나무 피해 과실수가 이렇게 일부 침수 주수라는 게 추가가 돼요. 자, 적종의 세 번째 특징. 아이고, 머리 아프닥쳐. 네. 마지막, 적종의 네 번째 특징. 착과, 낙과, 나무 피해. 결국 여기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특이한 방법으로 착과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 나무 피해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손해가 있어요. 적과 종료 이후의 얘기예요. 지금 다. 적과 종료 이전은 착과 감소로 끝났어요. 적과 종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손해가 있어요. 착과, 낙과, 나무 피해 말고. 자, 지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아까 순서대로 피해 과실수, 피해 구성률, 감수 과실수. 결국 착과, 낙과, 나무인데 재해가 정해져 있더라. 감수 과실수 별로. 이게 첫 번째 스텝이더라. 태화지집일 때 착과 피해 있을 것 같은데 특이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더라. 나무 피해 왠지 복잡한데 여기는 신경 쓸 거 없고
적과 종료 이후에 일부 침수라는 거를 추가 인정해 주더라. 그리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손해가 있더라. 가장 핵심적인 걸 다 지금 앞부분에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지도를 그리고 나가셔야지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헷갈리질 않습니다.